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다방면에서 전문가로 활약 중인 방송인 박재민 씨와 얘기 나눕니다. 박재민 씨는 목표가 생기면 끝까지 파고드는 끈기와 열정으로 농구와 스노보드 선수로 활약했을 뿐 아니라 국제심판 자격증까지 취득했는데요. 이러한 노력들은 방송활동 중 위기를 맞았을 때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직업이 10개라는 뜻의 십잡스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박재민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10여 가지의 직업을 가진 우리 십잡로 네. 멀티플레이어 박재민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바쁜 일상을 살고 계신 분입니다. 네. 예. 근데 오늘도 저 아이들 등원은 해주고 오신 거죠? 네, 아침에 애기들 네. 이제 밥 먹이고 씻기고 네. 등원하고 이제 라디오 끝나면 네. 집에 가서 아이들 네. 다시 데리고 오늘은 또 첫째가 발레 학원 가는 날이라 데리고 가야 됩니다. 요즘 애기들 발레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뭐 자세 교정이 굉장히 좋고 발달에 좋다 그래가지고. 저희 애는 춤추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아빠 닮았네. 그런가 보더라고요. 예. 네. 6살짜리. 네. 네, 크네. 네. 예. 3살짜리는 밖에서 언니 발레하는 거 보면서 네. 자기도 빨리 하고 싶다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언니 하는 거 구경하고 예.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각종 뭐 스노보드 대회, 뭐 비보이, 뭐 농구에 뭐 심판으로, 해설자로, 방송인으로, 또 배우로 너무나 바쁘게 살고 계시는데 뭐 영화 데뷔도 비교적 헐리우드 네. 영화에 일찍 데뷔를 하셨단 네.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뭐 출발 드림팀 진짜 인기 대단했었는데 맞습니다. 만능 스포츠맨으로 진짜 펄펄 날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었죠. 사실 제가 그 출발 드림팀의 장애물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진짜 어렵죠. 네, 저는 상당히 좀 또 겁이 많은 성격이에요. 어떤 그 높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네. 출발 드림팀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끈기로 버텨냈고 완주율이 제가 모든 멤버 중에서 가장 높았거든요. 지구력이 최강. 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또 일단은 가보자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저는 약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는 스타일이라 예.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지언정 완주를 하는 캐릭터로 거기에 정말 두각을 나타낸 몇몇 예능인이지만 거의 체육인에 가까운 분들이 계셨었죠. 계셨죠. 네, 기억나는 이름들이 많이 있네요. 그중에 네. 박재민 씨도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출발이 좋았던 박재민 씨에게 어떤 인생에 있어서 큰 시련이 그때 네. 찾아왔다고 하는데 네. 저도 기억이 나요. 그 탑방송 프로그램에 뭐 짝이라는 프로였던가, 이렇게 뭐 합숙하면서 뭐 그렇죠. 이렇게 하는 프로였잖아요. 굉장히 그 프로도 화제가 됐던 네. 걸로 기억이 나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게 벌써 이제 10몇 년이나 지난 일이네요. 그때 이제 연예인 특집 편이 있었거든요. 네네. 다들 이제 다른 동료 연예인들 나와서 저희끼리는 뭐 MT처럼 재밌게 네. 예능을 방송을 찍었는데 그게 사실 리얼리티를 표방한 방송이고 사실 그때면 뭐 누구라도 방송에 나오는 사람에 대한 사생활이 굉장히 궁금하고 그렇죠. 항상 이제 관심이 대상인데 그 시기에 맞물려서 그런 방송이 나갈 때 맞물려서 사실관계가 다른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상당히 큰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걸어온 커리어도 상당히 탄탄했고 네네. 그리고 제 스스로도 뭐 자부심이 있었고 뭐 방송을 또 많이 할 때고 그때는 일주일에 방송을 5개 할 때였거든요. 네네. 예능을. 굉장히 바쁘던 시기였는데 결혼 기사가 펑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출연하고 나서 네. 얼마 안 있다가 네, 바로 나왔죠. 아니 뭐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에 나왔단 말이야? 네. 도대체 이게 말이 돼? 막 이렇게 나왔겠네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모든 방송을 다 하차를 하고 이제 공백기가 생기게 된 거예요. 네. 공백기가 생기면서 저한테는 안 찾아올 줄 알았던 우울증이 찾아오더라고요. 우울증. 네. 그때는 우울증인 줄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이런 것들이. 예. 그런데 이게 시기가 상당히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적인 상태가 상당히 안 좋게 지속이 되면서
그때 이제 일도 없고 네. 그런 이제 대학원을 제가 휴학을 했던 시기라 또 그대로 저는 절로 들어갔죠. 절에 들어갔어요. 네, 제가 이제 학교 앞에 있는 그때 이제 제가 대학원이 이제 막 휴학을 하고 이제 또 공백기가 또 있던 시기라 그 네. 시기에 제가 학교 앞에 있는 조그만 암자에 관악산이면 연주암인가요? 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관악산에. 관악산 많은 것 같아요. 관악산에 절이 한 뭐 20개 가까이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군데 성불암이라고 하는 절에 들어가서 눌러 앉아버렸죠. 거기서 6년을 제가 기거를 했죠. 6년이나 네. 굉장히 오래 그 정도면 거의 머리 깎으셨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가깝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제가 나왔던 예능이나 예. 출발 드림팀 이런 것들은 다 절에서 출퇴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절에만 계속 계셨던 것은 아니고 절에서 숙식을 하면서 기거를 하면서 그렇죠. 이제 활동을 제가 한 몇 개월 있다가 이제 활동을 다시 이제 할 수 있는 예. 기회가 와서 활동을 다시 시작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찍었던 영화 이런 것들은 다 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찍었고. 아니 왜 그럴 생각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저한테는 굉장히 큰 어떤 넘어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넘어짐 없이 자라왔었다는 걸 그때 이제 알았죠. 그때 뭐 계약도 해지당하고 네, 소속사도 계약이 해지가 되고 이제 보호막 같은 것도 다 없어지고 방송도 어쨌거나 그런 기사가 사실관계를 떠나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인식이 되어진 바 네. 방송국에서는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출연은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연예인들은 그 참 그럼요. 이미지라는 게 너무나 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네. 주에 이제 일이 다 없어진 거죠. 방송 5개가. 그러면서 네. 저한테 찾아왔던 그 후폭풍이 저한테는 상당히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넘어는 졌는데 일어나 본 적이 없으니까 일어나지질 않는 거예요. 손부터 짚고 차근차근 일어나면 되는데 그런 방법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때는. 6년 동안의 어떤 절에서의 수련 시간, 뭐 네. 수련 시간이라면 수련 시간일 수 있겠는데 어떤 것을 얻으셨어요? 도망칠 곳은 없다. 네. 안식처는 없더라고요. 구원처는 없고 사실 종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제가 전공 수업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네. 관심이 많아서. 그리고 절에도 이제 오래 살아보고. 그런데 그 목적이 저는 목적이 좀 불순했던 거잖아요. 왜냐면 도망친 거니까. 그렇죠. 목적이 불순하면 그 공간이 어디건 상관없이 구원이 되진 않더라고요. 저는 그걸 배웠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아픔을 절에서 한 번 더 느꼈어요. 네, 네. 안식처는 내가 있는 곳이 안식처가 되는 거지 내가 어디 간다고 해서 그곳이 안식처로 변하진 않더라고요. 예. 네. 요즘 뭐 가끔 가보십니까? 절이 지금은 사실 이제 스님께서 좀 이르게 입적을 하셔가지고 네, 네. 절이 없어졌어요. 아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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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 좀 네. 사라져서 아쉬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그 6년 동안의 절에서의 수련 시간, 뭐 어떻게 보면 도피 시간이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어떤 계기로 이제 내가 일상에 복귀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마음을 먹으셨는지요? 절이라는 공간이 도피처가 될 수 없다라는 거를 항상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다시 하고 건강도 다시 찾고 하면서 결정적으로 절을 나오게 된 계기는 결혼이었죠. 아, 네. 결혼을 하면서 그렇게 이슈가 됐던 네. 결혼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예. 십몇 년 전에는 뭐 큰 상처로 다가왔던 그 사건이 네. 저 결혼 안 하는데 왜 결혼 기사가 났지? 이렇게 기사가 나면 안 되는데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하지만 그런 해명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고 그러다가 지금의 저의 네. 처를 이제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절과는 아주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네. 네. 참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힘들게 저기 나락으로 밀어 떨어뜨린 것도 어떤 결혼이라는 이슈였고 네. 또 나를 또 거기서 건져내 준 것도 맞습니다. 결혼이었고. 그러니까 참 인생이라는 걸 논하기엔 제가 나이가 너무 어리지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 시기에 내가 믿고 있는 어떠한 것들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 네. 그런 부분들이 참 하루하루를 살면서 재밌게 배워나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학에서 또 그 다음에 무용도 네. 예, 비보이도 가르치시고 한 10몇 년 정도 네, 강단에 네. 서셨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했던 예. 거는 이제 스포츠 이론 쪽이었어요. 제가 체육교육을 전공해서 석사와 박사까지 이제 수료를 했기 때문에 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거, 네. 무용이라고 하는 것을 스포츠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뭐 스포츠 생리학이라든지 운동 역학, 운동 학습 이런 부분들을 집약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수업을 10몇 년 동안 했었고요. 네, 네. 상당히 많은 제자들이 배출이 됐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액티비티도 많이 하시지만 공부도 박재민 씨는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드디어 또 우리 박재민 씨 인생에 있어서 좀 뭔가 좀 네. 대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그렇죠. 네. 네. 그때 사실 굉장히 좀 신선했어요. 저는 화면에 나오는 박재민 씨가 어떻게 그런 기회를 갖게 되셨어요? 2017년 말에 제가 방송을 스스로는 그만뒀었거든요. 네. 방송도 상당히 힘들고 그 당시에 상당히 힘든 시기가 또 있었던 사건들이 좀 몇 개 있어가지고 방송이란 게 참 힘들구나. 이제 방송을 그만두고 밀어넣었던 유학을 가야겠다. 네. 유학 준비를 하고 가려던 중에 이제 미국 학기는 9월에 시작을 하니 근데 이제 저의 또 과 선배 오정현 아나운서의 동기인 네. 과 선배가 KBS 스포츠국의 PD로 있습니다. 저 오정현 씨의 동기는 김태희 씨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물론 과가 다르지만. 네. 그래서 그 선배님이 연락이 오셔서 혹시 스노보드 해설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이것까지만 해보고 가자. 막간을 이용해서 한 거군요. 네, 상당히 좀 부담은 있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스노보드 국제 심판이긴 하지만 또 방송을 하고 있긴 하지만 해설은 완전 다른 영역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거절을 하다가 올림픽 직전에야 그럼 한번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들어왔죠. 그런데 해설을 사실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경험이 없고 저는 또 직업이 방송인이고 예. 뭔가 다르게 가고 싶다. 그래서 그 전까지의 다른 분들의 해설과는 다른 게 뭐가 있을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내러티브라고 하는 네. 서술적인 해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 선수들은 가만히 저도 선수들을 보면서 공부하는데 누구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스노우보드가 지금도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지금도 사실 모르는 분들도 많고 그럼요. 예, 그 당시는 더더욱 인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선수들이 누가 누군지 일반인들은 전혀 잘 네. 모르거든요. 사실 스포츠 종목이라는 게 대한민국 선수들이 아닌 이상 다른 나라 선수들은 그 선수가 누군지 관심도 없고 네. 스노보드 같은 연기 종목은 그냥 연기가 이 사람의 연기는 뭐 3바퀴였습니다. 4바퀴였습니다. 얘기만 하다 끝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저는 기술적인 것보다는 이 선수의 이야기를 좀 더 집중해서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 선수들의 나이, 이름, 직업, 가족관계, 취미생활, SNS에 올린 어떤 짤막한 문구 하나 이 사람은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합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기타리스트예요. 이 사람은 평소에 어부예요. 이런 옛날 이야기들을 조금 해줬던 것들이 시청자분들한테는 좀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았나. 그리고 해설이 아니라 하나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해설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KBS 해설위원이 됐는데 그때 첫 중계 했을 때 그때 기억이 납니까?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안 나요.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해설이라는 거는 스포츠가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스포츠는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결과를. 네. 그래서 스포츠라는 콘텐츠가 재미가 있는 건데 저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갔죠. 이런 상황에는 이런 멘트, 저런 상황에는 저런 멘트를 치면 되겠다. 그런 상황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첫 중계는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게
어떻게 흘러갔는지 기억도 안 나고 뭐 기술도 다 틀린 것 같고 기억나는 거는 정말 정신없이 몰아쳤다. 예. 야, 그리고 생각을 했죠. 아, 이거 끝나면 정말 유학 가야겠다. 이거 완전히 이거는 예. 너무너무 내가 방송을 못했다. 그래서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신다 그래서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아마 잘하셨을 거예요. 한번 저희가 찾아봤어요. 그래요? 잠깐 들어보실래요? 예. 스노보드 경기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스노보드 남자 슬롭 스타일 박재민 피스 국제 심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이 인사를 드렸었는데 네네. 올림픽 중계 방송에서 스노보드 경기에서 인사드리긴 처음이거든요. 소감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재민입니다. 네, 사실 연기자로 데뷔하기 이전부터 현역 선수로 활동을 했고요. 지금까지 국제 심판으로 활동을 하면서 좋은 계기가 돼서 역시 올림픽은 KBS 오케이.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네. 여러분들께 선수들이 느끼는 것, 직접 보고 말하는 것을 재밌지만 진지하게, 너무 진지하지 않게 좀 생생하고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여러분들 와인 따개처럼 회오리 바람처럼 도는 기술을 저희가 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평 방향의 기술 그리고 수직 방향의 기술이 동시에 들어갔다. 네.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옆으로 돌고 뒤로 돌고가 아닌 약간 어깨에 사선으로 도는 힘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선수 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할수 기술이 잘 있습니다. 구사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잘했네요. 오, 잘했네요. 말도 뭐 청산유수고 네, 이영호 그러네요. 아나운서가 캐스터네요. 네, 보니까. 이영호 선배님이 예. 상당히 또 잘 이끌어 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아주 오케이. 맞습니다. 올림픽은 농담도 KBS. 하면서. 오케이. 네. 오케이. 올림픽은 KBS. 좋아요. 오케이. 오, 재능이 확실히. 재밌네요. 저게 지금 벌써 7년 전이라는 게 네네. 믿기지가 않네요. 지금은 해설이 더 무르익었죠, 뭐. 예. 지금 종목도 이제 많이 늘어서요. 저 때는 스노보드 하나만 했는데 네. 지금은 KBS에서 농구, 브레이킹, 프리스타일 스키, 프리스키 이렇게 5개 종목하고 있습니다. 해설을 그렇게 여러 종목 하기 쉽지 않거든요. 스포츠 해설은. 네. 그런데 어제도 KBS 스포츠 PD님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왔는데 네. 도대체 이분들이 나를 어디까지 시키려고 하나 싶을 정도로 다른 것도 할 수 있죠?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 종목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그런 또 인재들을 찾기도 쉽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재민 씨가 굉장히 거기 아주 중요한 감초 같은 역할을 잘 해주고 계시다는 네.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이 어떤 우리 박재민 씨의 또 다른 인생 물꼬를 좀 터준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예. 방송이 사실 또 해설이 잘 되면서 2018년쯤부터가 아마 저한테는 완전히 방송 인생은 변혁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전까지는 사실 제 맘대로 방송을 하지는 못했었거든요. 네. 항상 뭐랄까 조금 연출이 항상 있고 뭐랄까 웃기려고 노력하고 이런 방송의 마인드가 있었다면 해설을 하면서 제가 비로소 박재민이 박재민스럽게 박재민답게 방송을 하던 시기가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방송하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의 방송을 보면 캐릭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조금 더 어떻게 가볍고 예. 좀 뭔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은 완전히 박재민 성격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는. 말이죠. 어떤 네. 차이냐면 확실한 내 분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정말 예. 네, 그게 정말 맞는 표현인 것 저는 같아요. 아나운서로서 어떤 전문가들이 방송할 때 그게 너무 부러워요. 저는 이 방송을 진행하고 네. 하는 이런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쌓아왔지만 그분들은 어떤 그 분야의 전문적인 분야를 그렇죠.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자신감이라든가 무게라든가 신뢰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박재민이 배우, 예능인, 뭐 스포츠 선수 이런 것에 좀 혼란의 시기였다면 방송을 함에 있어서만큼은 해설위원으로 활동했던 그 짧았던 2주가 네네. 완전히 제 방송 가치관을 바꿔줬고 예. 실제로 유학도 포기를 하고 박사과정은 한국에서 받는 걸로. 참 인생이 아이러니한 것이 나는 이제 방송을 접어야겠다 하고 유학을 준비하던 시점에 마지막으로 막간으로 했던 스포츠 해설이 다시 방송으로 박재민 씨를 맞습니다. 불러들였잖아요. 맞습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예. 보면 인생이 참 운이 좋았다. 계속해서 네. 참 운이 좋았고 또 그런 자세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건 사고들이 있을 때 이 사건 사고를 안 좋게 바라보느냐 아니면 또 다른 기회로 바라보느냐는 해석하는 사람의 차이거든요. 네, 똑같은 네. 암호가 있는데 누군가는 그걸 해독을 다르게 하잖아요. 어떤 고대 유적물을 벽화를 보고서는 해석을 각기 달리하듯이 저도 최대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긍정적인 부분을 더 크게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운이 좋았다고 하지만 어떤 그 노력이나 재능이 없었다면 뭐 어려운 거죠. 이제 작가라는 직업이 하나가 이제 최근에 추가가 되셨습니다. 지난해 이제 첫 에세이를 내셨어요. 2년 동안이나 열심히 쓰셨다고 하는데 좋아하는 것을 더 좋아하다 보니 네. 네, 본인 얘기네요. 딱. 네, 네. 정말 예. 좋아하는 것을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좋아하고 더 잘하고 더 아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던 시기가 20대였던 것 같고 네. 그렇게 30대까지 정말 십몇 년의 시간 동안 좋아하는 것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아했다 보니 오늘의 박재민이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에세이로 적어냈습니다. 책을 쓰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나간 시간을 쭉 한번 돌아봤을 것 같아요. 네. 내 삶을 그렇죠. 돌아보니 어떻던가요? 돌아보니 솔직히 들었던 생각은 야 이거 진짜 특별한 거 하나 없는데 이걸 책으로 써낼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솔직히 저는 책 쓰면서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자서전처럼 네. 결정적인 계기, 결정적인 영감, 결정적인 인물, 결정적인 사건 이런 것들이 제 인생에는 딱히 없었거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뭐 조그만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게 인생을 바꿨다기보단 여러 조그만 사건들이 누적이 돼서 한 번의 방향 전환이 아닌 여러 번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던 건데 와 이게 드라마틱한 삶이 아닌데 더 이상 뭐 어떻게 해야 드라마틱해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뭐 예를 들어 뭐 유명한 뭐 예. 사회적인 시대 아이콘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처럼 이런 정말 어떤 파란만장한 인생 같지는 않고 그냥 작은 사건들이 여러 개 있었던 사람인데 보니까 욕심이 많네. 그런 것까지 욕심을 내요. 지금 보니까. 그런 인생 경험까지도 지금 욕심을 냅니다. 네. 네, 아무튼 그렇게 소소하게 적어낸 책입니다. 여러분 지금 빨리 인터넷 들어가셔서 네. 네, 2판 인쇄 들어갔고요. 2세 들어갔으면 네. 축하드립니다. 사실 박재민 씨는 이제 살면서 시련도 있었지만 몇 번의 결정적인 인생 기회를 찾게 되는데 아직도 나는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기회를 만나지 못했어. 시련 속에 있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에게 이 힘든 시간, 지금의 시간을 좀 어떻게 보내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지요. 저한테 상담을 받는 이 제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뭐 20대 초반, 20대 중반, 대학 졸업을 앞둔 교수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뭘 해야 돼요? 제가 항상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목표를 뚜렷하게 잡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씀? 목표가 뚜렷해야죠 사람이. 그러니까 목표가 뚜렷하면 몇 가지의 부작용이 저 같은 경우는 있었냐 하면 네. 목표가 뚜렷하면 옆에서 사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한 번의 큰 기회는 무조건 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 안 하거든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생각보다 엄청 많이 와요. 많이 하루에도 왔다. 몇 번씩 왔다 가요. 그런데 목표가 뚜렷하면 그 기회를 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저기로 가야 되니까.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박재민 씨 해설 한번 해볼래? 나는 해설? 내가 살고자 하는 방향 나는 유학이 목표인데 안 해. 난 유학 갈 거야. 그러니까 목표가 뚜렷하면 사실 너무나도 많은 기회들이 박탈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가능성을 열어둬라 항상. 그렇죠. 목표는 있어야 되는데 이때 흐릿하게 막연하게 나는 유학 뭐 가긴 가야지 뭐 예를 들어 방송 뭐 해야지 근데 뭐 언제 정확하게 어떤 방송 그건 잘 모르겠어 기회 들어오는 거 봐서 목표는 저는 뚜렷하게 잡지 말라고 얘기하고 목표가 또 뚜렷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목표에 근접하지 못하게 됐을 때 받는 상처가 너무 커져요. 네. 좌절을 하게 되고 야 남들은 2년만 공부해서 되는 걸 나는 10년 동안 공부하고 있는데 남들은 한 달 만에 다 된 걸 나는 지금 2년 동안 노력해도 이게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목표가 뚜렷하면 비교를 하게 되고 비교를 하게 되면 박탈감이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면 그 과정을 즐기게 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수많은 기회, 수많은 파생의 기회들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혹시라도 네.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위로를 드리면서 조금은 내려놓고 조금은 목표를 좀 흐릿하게 네. 가져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좀 역설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목표는 있어야 돼요. 예. 이게 허무주의에 또 빠지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아, 진짜 재능도 많고 욕심도 많고 모든 게 많은 우리 박재민 씨. 다음 목표를 세우셨을까라고 제가 확신하거든요. 아, 그래요? 저 사실 제 네. 목표가 없는데. 앞으로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인생에서 박재민 씨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어떠한 특정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고 네, 지금도 없어요. 그래요. 예를 들어 뭐 방송을 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된 것도 아니고 해설도 하고 싶어서 시작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불특정 다수의 기회가 한번 해볼게요. 예, 해보죠 뭐. 예, 그럴게요. 했던 게 사실 여기까지 왔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도 특별히 뭘 더 해보고 싶다라는 건 없고 그냥 들어오는 새로운 기회가 있으면 그게 뭐가 됐건 도전을 해보고 싶고 도전을 멈추지 않고 싶은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중에 언젠가 제가 이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될 때 뭐 굉장히 십수년 훨씬 미래의 일이겠지만 그때 눈을 감기 직전에 내가 진짜 우리 가족을 잘 보필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눈을 감고 싶어요. 저는. 네, 좋은 네. 아빠, 좋은 네, 가장이 저는 최상의 맞습니다. 목표. 가족이 항상 최상단이기 때문에 예, 네,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아빠로서도 요즘 최선을 다하시고 굉장히 또 기부도 열심히 하시고 제가 그런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전 멈추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는 그런 박재민 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끝이에요? 다음 주 또 나올게요. 네. 조금 쉬었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뵙는 걸로. 네, 여러분 항상 그렇게 건강하시고요.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여 가지의 직업을 넘나들면서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프로페셔널 인생을 살고 있는 박재민 씨와 함께했습니다.